내일은 비정어 문제 좀 풀고 또 학통판에 있고 기한에 있어서 교재 정해주고 할게요. 자, 40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쉽게 말해서 x가 있을 때 x가 뭐 0, 1, 2, 3 해서 n까지 있고 확률이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 얘기를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확률 총합은 1이고 평균, 분산, 마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랑 이제 정보.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는 x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연속 확률 변수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px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a부터 그러면 우리는 x를 대입을 하면 이때 이거 확률은 이 fx가 x일 때 확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 총 얼마가 되냐? 자, 1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차식이나 2차식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A부터 B까지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확률의 합이 얼마냐? 자, 1이다. 그러니까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번에서는 일단은 확률은 항상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지 체크를 하고 저 넓이가 1이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fx가 될 수 있냐고 나오고 물어봤을 때 1번하고 5번은 이제 되지 않고 자, 2, 3, 4 중에 저 넓이가 뭐일 때 1이 되는 3번이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4번 문제에서는 얘가 a 곱하기 x-2니까 이렇게 잡아두고 너가 이제 3부터 5까지 x가 존재할 때 그러면 너의 합이 얼마나? 이제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 a를 찾아야겠다. 자, x에 3을 넣으면 너가 a고 x에 5를 넣으면 너가 3a이고 그러면 윗면 더하고 윗변 거기 2분의 1 했을 때 1이니까 a가 4분의 1이더라. 그럼 문제에서는 b부터 4까지 그러니까 어떤 b부터 4까지 넓이를 구했을 때 이게 18분의 5가 되는 그 b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번에서는 x가 0부터 8인데 4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2부터 4까지의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6분의 8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 4대 4, 즉 너가 4K면 너가 3K고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너가 4K고 0부터 2가 3K고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거의 넓이의 총합이 얼마나? 자, 1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K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2부터 6까지 즉 8K를 물어본 거죠. 문제에서 넘어갈게요. 네, 정규목표 41쪽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목표는 n,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규목표의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n은 의미하는 게 어디서 대칭인지를 의미를 하고 이 시그마에서는 뭘 의미해? 너의 이 폭을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평균이 커질수록 이제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시그마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6번, 7번은 대칭성과 너희들이 평균과 저 편차를 저렇게 됐을 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고 7번에서는 어쨌든 확률이 또 K-2부터 K 플러스 4까지 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접근한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k-2부터 k 플러스 4의 바로 가운데 여기 뭐야 k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된다? 평균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7번 문제 풀 때 전부 알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실제로 구경 3번에서 정규분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를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가 n이 이제 n, 시그마 제곱 이런 거죠. n 20, 3제곱 n 30, 5제곱 이런 거 있을 때 저기 과연 이제 분포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내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예시 중에 이게 있죠. 자, 한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월급이 250만 원에 표준편차가 100점. 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의 평균 월급이 4,000달러. 4,000달러에 이제 표준편차가 이제 뭐 2,000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400을 버는 사람하고 400만 버는 사람하고 6,000달러 버는 사람하고 그러면 그 집단에서 누가 더 상위 소득이 있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비교하려면 이 비교에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뭘 계산했냐 평균 여기고 표준편차가 1일 때 이 밀도 이 넓이를 다 계산했어. 0.1일 때, 0.1일 때, 0.3일 때, 1일 때. 근데 문제에서는 0.5, 1, 1.5, 2.0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다. 이거 좀 말해주고. 그러니까 부분을 보자면 20,5제곱을 따른다. 근데 확률이 x가 18 이상 22할 때 0.154다 이거야. 그러면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일단 얘가 평균이 얼마야? 20인데 얘가 18부터 20까지 여기 넓이가 0.154라는 거야. 그럼 평균보다 이하인 애랑 평균보다 이상인 애가 어차피 50%. 즉 0.5, 0.5니까 이 부분은 0.344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9번에서 봤을 때 x가 22 이상, 즉 22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너랑 대칭이니까 0.3446이겠구나. 이 확률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진짜 어렵지 않은 형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쉽게 할 수 있다. 자, 10번에서는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자, 15 이하일 때가 0.76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오버가 돼. 15는 여기쯤에 있고 제가 0.76 보면은 여기가 0.26, 여기가 0.5, 여기가 0.24라는 거예요. 7 이하가 0.24. 7 이하가 0.24, 여기가 0.24고 여기가 0.26이면 뭐야? 서로 무슨 관계야? 대칭 관계다 이거야. 대칭 관계니까 결국에 7하고 15가 이 평균 m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유형 4번에서는 이제 표준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번을 보자면 정규분포가 7,2제곱이랑 정규분포가 16,3제곱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자, 이때 x가요 5 이상 11 이하의 확률이랑 이게 10 이상 k 이하의 확률하고 둘이 똑같다고 하고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이거 그냥 표준화 시켜서 해도 돼. 표준화 시켜서 그러면 얘가 5부터 11이니까 표준화 어떻게 시켜? 평균을 빼고 우리가 표준편차로 나눠서 판단하는 거겠지. 그럼 표준화 시킨 게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이거의 확률이니까 너도 표준화 시키면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10 빼기 16을 3으로 나누고 k-16을 3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봤더니 너가 마이너스 2 이상 3분의 k-16 이하다 이거야. 아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지금 이거를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2부터 저기까지네. 근데 우리가 대칭성 생각했어. 마이너스 1부터 2나
마이너스 2부터 1이나 대칭하면 어차피 넓이가 똑같구나. 그럼 너를 표준화하면 비로소 뭐가 돼야 돼? 자, 1이 돼야 한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6번을 보자면 14, 15는 너무 쉬워 보니까 16번을 보자면 정규분포가 70,3제곱인데 y가 2x 플러스 3이야. 그래서 140 y가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다. 그럼 3 빼면 137, 3 빼면 49, 2로 나누면 얼마야? 60, 8.5, 2로 나누면 69.5, 뭐 이렇게 되나?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한데? 이 69.5가 아닌데? 74.5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평균이 70이고 표준편차가 3이니까 70 빼서 3으로 나누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0.5 1.5 그럼 내가 정규분포 그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줄여주죠. 0.192로나 0.45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8문제를 보자면 저거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3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규분포가 2분의 9 이하일 때, 즉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애가 2분의 9 이하가 0.9987이라는 건 이 부분이 0.4987, 너가 0.5니까 0.4987 옆에 z가 3.01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저 2분의 9를 평균을 빼고 저 표준편차를 나눠서 이 z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자, 3일 때가 돼야 하는 m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표준화하고 이것만 보는 거라서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21번에서 그래서 300명이 음식을 해서 평균이 84고 표준편차가 4야.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 점수가 78점 미만일 때 물어봤어. 그럼 나는 또 표준화를 해. 78에서 평균을 빼서 4로 나눴어. 그럼 그 z는 z가 마이너스 1.5 미만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또 정규분포를 그래서 평균 0이고 마이너스 1.5 미만이면 너가 0.43이니까 0.07, 즉 7%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 7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내용이 크게 없다. 자, 오늘 정규분포 이거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추정은 안 합니다. 추정 안 하고 다시 이따 확통한 최고 확통, 기하치는 기하 대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형 8번에서는 이제 도수, 이제 그 숫자를 구하라는 건데 24번을 보자면 500명이 있는데 평균 지출 금액이 50만 원에 표준편차가 4야. 그럼 결국에 의복비 저 x를 4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상원의 수를 구하래. 그럼 전체에서 저 분포의 비율을 찾아서 전체 명수 500을 곱해버리자. 자, 40에서 평균 빼서 4고 나누면 얼마? 2.5죠. 나는 z가 2.5 이상일 때를 원한다. 그러면 z가 2.5 이상이면 0, 2.5라면 자, 2.5까지가 0.494야. 그럼 여기는 0.006이니까 이게 z가 2.5 이상인 애가 비율이 0.006에 그럼 내가 몇을 곱해? 500을 곱했을 때 이제 3명 이렇게 알 수 있겠죠. 27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50명을 뽑는데 500명이 시험을 봤어. 그럼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이야? 상위 10%를 골라야 돼. 즉 정규분포를 구해서 상위 10%. 여기가 0.1인 애들만 뽑겠다 이거야. 그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0.4니까 과연 합격 점수 X점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여기서 평균을 빼서 표준편차로 나눴을 때 이 z값이 나올 건데 저 z값은 0부터 z까지 이 면적이 0.4, 즉 1.3이라고 표에 나와 있죠. 아, 너가 뭘 만족해야 돼? 1.3이구나. 저거를 만족하는 x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이제 30번처럼 저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있을 때 국어가 평균이 70에 표준편차 12제곱, 수학이 평균이 58이고 14제곱, 영어가 67인데 10제곱이면 이 학생의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점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뭐 하라는 거야? 여기서 평균 빼서 표준편차 나누고,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고, 여기서 평균 빼서 표준편차 나눈 다음에 나오는 이 z값들을 비교하라 이거야. 저 z값을 보고 z값이 클수록 쟤가 과목별로 성적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형 분포를 보자면 2형 분포에서는 일단 33번이 중요하죠. 왜? 여기서 450 콤비네이션 x의 3분의 2의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가 450번 시행하고 x번 일어난 게 x번. 그러니까 확률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이 아니고. 그럼 나는 시행의 수가 450이고요. 너가 일어난 확률이 3분의 2니까 MP, 즉 애가 평균이라고. 애가 얼마야? 300이고요. 그럼 여기서 분산은 어떻게 돼? MPQ가 되니까 300이 3분의 1하면 100이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450번 시행해서 일어난 확률이 3분의 2라는 건 평균적으로 300번 일어나겠구나. 정규 분포를 평균이 300으로 짜주고 분산이 100이니까 표준편차가 10이면서 n 300,10제곱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면 x가 296 이하일 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이거 그대로 표준화. 우리 이거 찾았으니까 296에서 300을 빼서 10으로 나눈 게 바로 이게 표준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4 이하라고 너가 0인데 문제에서 0부터 0.4가 0.16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0.16이면 너가 0.34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럼 34번은 이제 막 저렇게 돼 있는데 자, 다 떠나서 나는 시행의 수가 48번이고 일어난 확률이 4분의 1이죠, 여러분들. 448 콤비네이션 12랑 12제곱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봤더니 4분의 1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내가 평균은 12,4분의 3을 잡으면 9니까 3제곱이라고 해줘. 그럼 이 문제에서는 48 콤비네이션 12부터 48 콤비네이션 18까지, 즉 x가 12번 이상이 일어나고 18번 이하로 일어날 때니까 나는 이거를 표준화해주면 된다고. 여기서 12 빼고 3으로 나누고 여기서 12 빼고 3으로 나눠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죠. 마지막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면은 라이트셀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겁니다. 유형표랑 라이트셀 조금 비슷하거든요. 센 이상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신을 보려면은. 그래서 얘는 2형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내가 36번을 보자면 좌석이 378개래요. 예약 취소 비율이 10%라고 하네요. 근데 400명의 예약을 받았다.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이 모두 비행기를 타려면 자, 좌석이 378명이야. 잠깐 400명 예약했다고? 400명 예약을 했어. 그럼 400명 중에 취소할 확률이 몇이야? 10분의 1이야. 그러면 취소 나온 사람 평균이 40명이고 표준편차는 10분의 9 곱해서 36, 즉 6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좌석이 378명이면 뭐야? 최소 지금 몇 명이 취소를 해야 돼? 22명이 취소를 해야 사람이 탈 수 있으니까 취소표가 22 이상의 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자, 취소한 사람이 40이다. 그러면 내가 취소가 원하는 게 저 x가 22 이상이길 바라고 있어. 그럼 또 표준화해서 22에서 40을 빼서 6으로 나눈다면 너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집값이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걸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0부터 3이 0.4587이니까 거기에 0.5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 30도입니다. 그래서 화살 한 개를 반역의 수와 10점에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다. 내가 맞출 확률이 4분의 3인데 몇 개 쐈어? 108개를 썼단 말이야. 근데 얘가 K 이상 맞춘다. X가 K 이상의 확률이 0.0228. 즉 내가 108을 쏴서 4분의 3이면 몇이지? 27? 8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2분의 9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 이 K가 0.028 이상이야. 아 K가 여기쯤 있겠구나. 그럼 너를 또 표준화해서 K에서 80을 빼고 2분의 9 넣은 그 Z값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이 Z가 이상이려면 0.028? 그럼 너가 0.477이어야지 너가 0.028이네. 0.477이려면 너가 2니까 이 값이 2가 돼야 돼서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있어? 저 K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규 부분은 또 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내신할 때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이 사진 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어보고 마무리를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학통생 몇 명 들어오냐? 지석이 아니야? 야, 화요일 학교 아니야? 이제? 학통생 몇 명 들어와? 몰라? 야, 기아 몇 명이서 들어왔어? 대수 하는 사람이 기아 다 수업했어? 아니야? 몰라? 아, 화통이 책임 올림푸스니까. 봅시다.
누나 힘 좀 내라. 하고 활동을 해보고 남은 시간